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세 채권 중 이제 각 재단 채권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5번째,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이 파산 선고 후 파산 절차 진행 중에 별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해 처분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재단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파산 선고 후에 매각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이 양도소득세가 법제 473조 제2호 단서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관제인으로서는 이를 우선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죠. 파산 선고 후 처분행위로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첫째, 파산관제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죠. 임의매각일 수 있고, 대법원 회생파산재산 매각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공매로 이용하는 경우, 공고해서 매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이 형식적 경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죠. 둘째, 파산 선고 전에 파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이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판결 혹은 강제 집행 증서 이런 거로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실무상 파산관제인은 법제 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 집행 절차를 속행하게 되겠죠. 왜냐면 관제인이 새로 경매를 누르려면, 형식적 경매를 누르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기존의 채권자가 한 강제 경매를 이용해서 절차를 속행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셋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부동산이 파산 선고 후 파산 절차 중에 매각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관제인은 세 번째의 경우에 그 관제인은 채무자 지위 승계를 해서 배당금, 공탁금 교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입법에 의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생관제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4항 제1호는 파산 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즉 파산 선고 전 파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강제 집행 절차에 대하여 파산관제인이 이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 집행제를 속행하는 경우 348조 제1항 단서,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도 파산관제인이 파산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 집행 절차의 속행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역시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강제 집행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외형만을 보면 단순히 집행채권자의 교체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종전 강제 집행과는 다른 것으로 파산관제인이 한 파산재단 한가 방법의 하나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종전에 행하여진 강제 집행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환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집행기관은 일반 채권자에 의한 배당 요구는 무시하고 배당기일에는 배당할 금액을 별채권자에게 배당한 다음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을 파산관제인에게 교부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유형, 임의경매죠.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합니다. 일설은 재단채권설이다.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행사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조세채권이므로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지만 재단채권이라고는 보는 견해입니다. 제2설은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파산 선고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파산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이 원인으로 생긴 것의 하나이므로 423조죠. 파산 채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그러니까 재단 채권도 아니고 파산 채권도 아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이 양도소득세는 채무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일종의 새로운 채무로 봅니다. 채무자의 신규 납세 의무죠. 신규 채무로 보는 거죠. 신규 재단 채무로.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채무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결론은 요거는 이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규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현재 실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3설은 비과세설입니다. 이 설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파산 선고일 현재 완전 무자력자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부가처분이 의미가 없어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로 볼 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양도는 그 매각방법의 유형을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1호에서 규정하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희수 변호사님은 파산 선고 후 파산 절차 진행 중에 별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법 제473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나아가 비과세설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부동산이 파산 선고 후 파산 절차 중에 매각된 경우에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조세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회생법 473조 제2호 단서와 똑같은 내용의 일본 구파산법 47조 제2호에 관하여 과거 일본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대립되었다고 합니다. 물적세설과 공익적 지출설이 대립입니다. 물적세설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란 물적세, 즉 과세 객체가 누구에게 속하더라도 과세에 변화가 없는 것 또는 과세 표준액의 결정에 개인적인 사정이 개입하지 않아 누가 납부하더라도 똑같은 것을 뜻한다는 견해입니다. 물적세설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인적세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적세는 파산 선고의 것이므로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니기 때문에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고 자유재산으로부터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익적 지출설에 따르더라도 파산채권자에게 공동이익이 되는 조세채권만이 재단채권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 서울회생법원은 제473조 제2호 단서의 의미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 및 공과금은 파산재단이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익적 지출로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재단채권이라고 한 것이라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473조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재단채권의 취지를 파산채권자의 공익적 지출이라는 점에서 찾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관계없죠. 473조 이 양도소득세는 법 제473조 제2호 단서의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겠죠. 셋째, 앞에서 인용한 일본 최고재판소 쇼화 39 26을 더해 보십시오. 39 플러스 26 60 한 5년 정도 되겠죠. 64, 5년. 쇼와 26년이 이제 원년입니다. 1926년 쇼와 원년입니다. 서기 26년을 더하면 서기로 환산한 쇼와가 나옵니다. 65년 정도 되겠죠. 소득세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인정되는 특수한 소득은 별도로 하고 한 해 동안 1년역 내에 각 개인이 재산, 사업, 근로 등에 의한 각종의 소득을 종합 일체한 개인이 총소득 금액에 대해서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재공제를 한 데 이에 대응하는 누진세율이 적용해 종합적인 담세 능력에 적합한 과세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세이고, 소득원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은 소득원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은 별단위 정함이 없는 한 소득세법이 예정하지 않는 바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그 총소득금액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의한 것과 자유재산에 의한 것에 기하여 산정된 경우에도 그 과세의 대상은 그것들과는 별개의 채무자 개인에 대해서 존재하는 전술한 총소득금액이라는 총소득 금액이라는 추상적인 금액인 것이다. 이처럼 소득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를 구분하여 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 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논지는 수긍하기 어렵다. 요컨대 이 판결은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인한 채무자의 소득에 부과된 소득세는 일본 파산법 제47조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첫 번째 및 두 번째 유형과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비춰보거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 번째 유형의 양도소득세 역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비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론으로는 파산 선고 후 파산 절차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조세관청의 체납 처분에 따른 공매 또는 별채권자의 임의 경매로 양도된 때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삼아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면 이거 하급심 실무에서도 하급심 조세 실무, 세금부서 실무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결국 이제 비과세설에 입각한 조세 실무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비과세설, 뭐 이수 변호사님 비과세설에 대한 논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써놨는데 이런 비슷한 입장에 처한 경매에 당하고 양도소득세 폭탄 맞잖아요. 아니 지금 뭐 망해서 억울한데 과세 폭탄까지 많으면 상당히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세무사하고 협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논거로 이수 변호사님 책을 논거로 한번 세무서를 잘 설득해 보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